늦은 밤,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 고요했지만 윤서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개월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신규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꼼꼼하게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넘기며 윤서는 완벽을 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윤서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터였다. 윤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이 이룩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매달렸던 시간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얻어낸 성과들이 윤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들어 팀원들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윤서는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자신을 마주칠 때면 재빨리 시선을 피하거나 윤서가 다가가면 대화를 멈추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미묘한 변화가 너무나도 꾸준했다. 윤서는 혹시 자신의 예민함 탓일까 싶어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날도 자료를 검토하던 윤서는 문득 중요한 공지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업무용 그룹 채팅방을 열었다. 그러나 윤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최근의 공지는 일주일 전 윤서가 보냈던 회의록이었다. 윤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크롤을 한참 위로 올려보았다. 스크롤을 내리던 윤서는 멈칫했다. 분명 중요한 회의나 업무 관련 공지라면 전체 채팅방에 올라왔어야 할 내용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어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가슴속에서 차가운 의심이 솟아올랐다. 윤서만 모르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윤서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지우지 못했다. 평소라면 활기 넘쳤을 팀원들의 아침 인사는 건조해졌고 윤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몇몇은 급하게 노트북 화면을 돌리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윤서는 자신만 제외된 채 진행되는 비공식 미팅이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점심시간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면 민준 팀장과 후배의 지혜, 그리고 몇몇 팀원들이 탕비실이나 비상계단에서 작은 원을 이루고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윤서의 눈에 여러 번 띄었다. 그들은 윤서가 나타나면 거짓말처럼 대화를 뚝 끊었고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 윤서는 민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어내려 노력했다. 민준은 언제나처럼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윤서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어떤 계산적인 시선을 감지하며 경계했다. 민준이 주도하는 배제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얼마 전 윤서는 팀 전체가 참석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 전략회의 일정이 자신에게만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윤서는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공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윤서는 멀리 떨어진 팀원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프로젝트 말이야. 아니, 그건 좀, 팀장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던데. 파편처럼 흩어지는 단어들이 윤서의 귓가를 스쳤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 윤서는 테이블 위 자신의 펜을 꽉 쥐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 보였고 윤서는 그 비밀의 바깥에 서 있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윤서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소외감에 휩싸였다. 사무실을 오가는 팀원들의 시선은 윤서를 피하는 듯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윤서는 그들의 행동에서 명백한 거리감과 함께 미묘한 불편함을 감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윤서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다. 윤서는 점심시간 혼자 식사를 하거나 휴게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다. 팀원들은 윤서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윤서 또한 먼저 말을 걸기 주저하게 되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불안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지만 윤서는 그것들을 애써 억눌렀다. 지금은 동요할 때가 아니었다. 냉철한 판단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윤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윤서는 노트북 화면으로 눈길을 되돌려 업무에 몰두하고자 힘썼다. 하지만 윤서의 뇌리는 이미 팀원들의 기이한 행동과 민준의 의문스러운 미소로 온통 점령당한 상태였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하자 윤서의 마음은 더욱 다급해졌다.
윤서는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윤서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윤서의 머릿속은 온통 팀원들의 알 수 없는 행동과 민준의 의문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윤서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며칠 뒤 윤서는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 근처를 지나는 중이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자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익숙한 목소리들이 윤서의 귓가를 스쳤다. 윤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사 앞 카페 테라스에 민준을 중심으로 지혜와 다른 팀원 몇 명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윤서는 자신만 제외된 채 진행되는 비공식 미팅이 잦아졌음을 깨달았던 터라 그들의 모습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윤서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민준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유독 격앙되어 들려왔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윤서에게는 그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윤서는 그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윤서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윤서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 자리에 윤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윤서에게는 강한 배제감으로 다가왔다. 윤서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몸을 숨기고 발걸음을 돌렸다. 윤서의 머릿속은 온통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가득 찼고 윤서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다. 윤서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무심코 후배 지혜의 SNS 스토리를 확인했다. 윤서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넘겼고 이내 익숙한 얼굴들이 윤서의 눈에 들어왔다. 지혜의 SNS 스토리에는 민준과 다른 팀원들이 함께 참석한 비공식 회식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다. 윤서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그들의 즐거운 표정을 확인했다. 윤서가 함께하지 못했던 회식이었다. 윤서는 사진 속 인물들을 훑어보다가 민준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이 멈췄다. 윤서의 프로젝트 최종 발표 자료의 일부가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윤서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윤서가 놓친 중요 회의 자료였다. 윤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윤서의 눈에 지혜의 SNS 사진 아래에 달려있는 캡션이 들어왔다. 팀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지 물결표? 싫다는 얼굴 라는 문구와 함께 은밀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윤서의 얼굴은 굳어졌고 윤서는 이를 악물었다. 윤서는 지혜의 게시물이 단순한 자랑이 아님을 직감했다. 윤서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덜컥거렸고 윤서는 화면을 응시하며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였다. 윤서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내부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준과 지혜가 의도적으로 윤서를 배제하고 심지어 중요한 자료까지 빼돌려 윤서의 노력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서는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윤서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고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 수를 계획했다. 윤서는 지혜의 SNS 게시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순한 회식 사진이 아니었다. 배경에 흐릿하게 보이는 자료는 윤서가 한 달 전부터 공들여 준비한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과 일치했다. 무엇보다 팀장님은 상황을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겠지 물결표? 싫다는 얼굴 라는 문구는 윤서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서는 배신감을 넘어선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윤서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발표 자료 중 핵심 내용이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아니, 단순한 유출이 아닐지도 몰랐다. 혹시 그들이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윤서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는 그들의 음흉한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해야 했다. 밤이 깊었지만 윤서는 회사로 향했다.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은 윤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꼼꼼히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폈다.
동시에 관련 문서들과 이메일 기록까지 확인하며 민준과 지혜의 과거 행적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윤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며 의도를 분석했다. 윤서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켰지만 동시에 차갑고 예리하게 돌아갔다. 윤서는 민준이 보냈다는 자료가 자신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혜의 SNS 게시물에 담긴 비아냥거림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윤서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윤서는 더 이상 침묵하고 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윤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윤서는 중요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팀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회의가 아니었다. 윤서는 이 회의를 통해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윤서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팀 전체에게 회의 소집 공지가 전송되었다. 긴급팀 전체 회의, 내일 오전 10시.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윤서의 단단한 결의와 팽팽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윤서는 공지를 보낸 후 차가운 공기 속에서 회의 시간을 기다렸다. 윤서의 심장은 고요하게 뛰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다. 윤서는 회의실에 들어섰다. 팀원들의 시선이 윤서에게 닿았다가 황급히 흩어졌다. 윤서는 모두의 얼굴을 한 번씩 훑으며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띄웠다. 그때 켜져 있던 업무용 그룹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민준이었다. 민준은 윤서에게 자신이 보낸 자료를 발표에 반영했는지 물으며 최종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서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민준에게 그 어떤 자료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이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윤서는 애써 동요하지 않는 척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지금 당장 반응하는 대신 민준이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곧 지혜의 손가락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민준에게만 보내려던 메시지가 전체 그룹 채팅방에 전송된 것이다. 그 내용은 윤서 팀장이 자신들의 자료를 빼돌린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며 이제 발표가 망하는 일만 남았다는 조롱 섞인 말이었다. 그룹 채팅방은 지혜의 메시지 전송과 함께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교차했다. 그들은 뻣뻣하게 굳은 채로 윤서와 민준, 그리고 지혜를 번갈아 봤다. 윤서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지만 얼어붙은 목소리로 민준과 지혜에게 자신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다고 물었다. 윤서의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민준과 지혜는 곧바로 메시지를 읽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만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을 뿐이었다. 윤서의 시선은 냉정하게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때 민준이 그룹 채팅방을 나갔다. 그 뒤를 이어 지혜도 황급히 채팅방을 떠났다. 그들의 비겁한 퇴장은 모든 팀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서는 그들의 도망이 곧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민준과 지혜가 떠난 그룹 채팅방에는 순식간에 침묵과 함께 혼란이 찾아왔다. 남아있던 다른 팀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둘씩 올라왔다. 어떤 팀원은 윤서에게 사과하며 자신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읍소했다. 또 다른 팀원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며 변명하기 바빴다. 그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자기 보호 본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윤서는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 애쓰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루하게 느껴졌다. 윤서는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급변하는 태도와 궁색한 변명들은 윤서에게 쓰디쓴 미소를 짓게 했다. 윤서는 그들의 행동에서 배신감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윤서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 윤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웠다. 윤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윤서는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았다. 윤서는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다.
윤서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태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윤서는 냉철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결단을 내렸다. 윤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질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윤서는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었다. 윤서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자신의 앞길을 굳건히 바라보았다. 윤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길을 응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서는 예정대로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민준과 지혜가 저지른 비겁한 행동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윤서는 그들의 가면이 결국 스스로 벗겨졌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윤서의 발표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난 후 윤서는 냉철한 표정으로 팀원들에게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지침을 전달했다. 윤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팀원들은 윤서의 지시에 집중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윤서는 더욱 강인해졌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닥쳐도 윤서는 결코 물러서지